10년 모은 돈 다 날렸어요. 외벌이로 살다가. 애가 둘인데 빌라 살면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연말 경우에는 뭐 매장당 1,000만 원을 넘는 지점들도 있고 수익이. 그래도 한 3,000만 원 정도는 현재 세팅을 최소한으로 해놨습니다. 네, 행크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어반클래식 파티룸 전국 20개 지점을 운영하면서 유튜브 저스트두일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저스트두일입니다. 파티라는 그 영어 단어 자체가 모임이란 뜻입니다. 모임이죠. 그래서 다목적 모임을 지원하는 공간 대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때로는 뭐 면접 스터디 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모의 면접 보시기도 하고요. 대학생들이 이제 자기네들 발표 준비하러 모이기도 하고요. 주로 이제 평일 낮 타임에는 회사원들이 회의하러 모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물론 동시에 뭐 MT도 하고요. 브라이더 샤워도 하고요.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공간이 부족할 때 그 공간을 지원해주는 업이 파티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파티룸은 성수기와 비수기가 뚜렷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정말 안 나오는 달에는 많이 떨어졌다가 특히 지금 연말이죠. 연말에는 많이 올라갑니다. 300 벌었어요. 400 벌었어요. 사실 다 12월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연말 경우에는 뭐 매장당 1,000만 원을 넘는 지점들도 있고 수익이. 전체 매장의 연평균은 지난해가 약 한 수익으로 300을 넘었습니다. 그래도 한 3,000만 원 정도는 현재 세팅을 최소한으로 해놨습니다. 한 11년 차 대리였어요. 빨리 어떻게 좀 가정의 재무가 너무 해결이 안 되니까 비트코인 잘못 어떻게 이게 되게 우리 세대에 흔한 얘기인데 10년 모은 돈 다 날렸어요. 10년 모은 돈을 만년대리가 외벌이로 살다가 애가 둘인데 키워야 되고 빌라 살면서 앞길이 너무 안 보이니까 저는 사실 그때 살고자 그냥 가출해서 가출이 뭐냐면 퇴근하고 집으로 안 오는 거야. 근처에 어떤 아는 형 그 스타트업 사무실이 있었어요. 거기 한 켠에 자리 얻어다가 라꾸라꾸 깔아놓고 거기서 그냥 계속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해봤다가 아 이거 아니네 하고 뭐 이걸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하다가 운 좋게 어떻게 보면 공간업이 딱 걸렸는데 이 공간업이 제가 해왔던 그 회사에서의 업이랑 너무 결이 맞는 거예요. 상권 업무 했으니까 일단 상업지에 대해서 내가 워낙에 알거든요. 거기다가 도시재생 개발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도시들의 생태계를 좀 이해하기 이게 되게 무시 못하는 배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는 관점을 다른 분들이 못 가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업종 자체를 진입했을 때 남들하고 좀 다르게 생각했어요. 애초부터 저는 부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뭔가 반드시 건물에서부터 해결하는 게 있어야 되고 고객들한테도 남들이 주지 못하는 게 저는 편안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고객님이 진짜 그런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예약 문자를 주시다가 갑자기 자기네들 1년에 한 번 숨 쉬는 날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 들으면 저는 갑자기 훅 들어오거든요. 아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분들한테 공간을 제공할 거면 제 미적 감각을 듬뿍 담은 인테리어라기보다 제가 그분들에게 진짜 드리고 싶은 건 편안함이었어요. 레드오션이 확실히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파티룸 업종뿐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업종들이 대부분 이제 그냥 한번 진입해 보시는 분들은 한 80% 정도는 시장에서 이제 사라지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렇게 용기 있게 발을 딱 내디진 분들은 상대적으로 쉬워 보일 수 있겠으나 그분들 또한 많은 경쟁사들이 생기면 거기에서 이제 새롭게 나오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사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도 저는 이 시장도 마찬가지로 레드오션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사업장 2개를 실패했던 거는 완벽하게 제 상상으로 했어요. 홍대에서 파티룸이 잘 된대. 이게 뭘까? 왜 그럴까? 무슨 현상일까? 저는 진짜로 주변에 모텔이 없더라고요. 홍대 갔더니. 그래가지고 나는 모텔에 대한 약간 좀 대체제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약간 꼼수 숙박업 비슷하게 생각을 했다고. 부끄럽지만. 그래서 진짜 작게 했습니다. 작게 하고 난리가 났죠. 막 주변 민원 들어오고 그리고 심지어 대관도 잘 안 됐어. 왜 그러냐면 너무 작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제가 어떤 짓을 해놨냐면 컨셉 파티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앨리스 컨셉을 하자. 그래서 앨리스 컨셉과 관련된 피규어 뭐 이런 걸 제가 다 사놨어요. 작은 이런 동물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거기 안에 막 스토리텔링도 담아놓고 이러면 고객들이 알아주지 않을까? 네, 안 알아줘요. 전부 다 내 상상이었으니까. 근데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가 원하는 걸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나를 알아야 돼요. 나의 예산, 나의 에너지, 나의 시간. 저는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한 건 시간이 없었거든요. 일단 시간을 많이 쓰는 창업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구조화 못하면 저는 끝까지 유지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내 한계를 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안에서 여러 가지 전략들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것도 포기하자. 저는 바베큐 안 해요. 바베큐 때문에 예약률이 오른다는 사람 많지만 저는 안 해요. 왜냐하면 무언가 기능이 하나 추가될 때마다 관리 요소들이 증가되고 사업의 복잡성을 증가시키면 구조화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포기하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잘 포기 안 하거든요. 예쁜 거 있으면 무조건 갖다 놔야 되고 최신 조명 있으면 일단 넣어야 되고 근데 고객한테 물어보면 고객들은 그걸 원했다고 하는 적이 별로 없어. 그냥 다 자기 만족이거든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기 만족보다 고객 만족에 대해서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사진에만 해도 딱 나와요. 고객들이 파티룸에서
놀면서 막 즐거워서 사진 찍잖아요. 그럼 그 사진에 본인들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고객님들이 공간의 예쁜 배경을 보고 오시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모임의 편의성을 추구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파티룸은 그렇게 예쁘고 화려한 파티룸이 아닙니다. 모이기 편하고 일단 입지가 좋아야겠죠. 그리고 모였을 때 비좁지 않아야겠죠. 적당하게 크기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모였을 때 간단하게 조리도 해 드실 수 있고, 그리고 모였을 때 밖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 실내에 있으면 좋겠죠. 이런 것들이 사실 집같이 편안하면서 이게 떠들 수 있는 상업지에 있어야겠죠. 이런 조건의 매물들이 굉장히 희소한데, 이 희소한 매물이 임대료가 비싸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예쁘게 잘 세팅된 파티룸, 권리금이 높은 파티룸이 장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장사가 잘 되는데 시중에 매물로 나오는 경우는 잘 없어요. 저희가 보통 이제 들어가는 파티룸들은 현재 20호 진행하는 동안 제가 볼 때 한 70% 이상이 놀랍게도 공실이었습니다. 그 공간을 제가 해결하면서 이제 사실 이미 임대료라든가 렌트프리라든가 많이 협상을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제 사업성을 많이 여유를 가지고 들어가서 좀 사업성이 잘 나오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들은 가장 다른 사업장들과 다른 차별화 포인트는 직접 청소하지 않습니다. 직접 응대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자동화된 예약 채널로부터 들어온 예약들에 대해서 입실 안내 내지는 입금 안내 정도의 업무만 하고 있고, 이마저도 굉장히 자동화를 시켜놨습니다. 파티룸은 기본적으로 이 공간을 파는 게 아니라 시간을 파는 거거든요. 내가 이 시간에서 최대 매출을 내려고 하면 끊임없이 이제 객단가를 올려야 되는데 고객 만족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긴 어렵겠죠. 제가 생각한 거는 이 공간 하나에 한정되지 않고 고객 만족도가 변하지 않는 수준에서 시간과 나의 에너지가 자동화될 수 있는 운영 방법을 찾자가 목표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찾고 나서 제 시간 투입과 관계없이 돌아간다 그러면 이제 반복적으로 해낼 수 있기 때문에 멀티 매장을 운영하면서 아무래도 에너지 대비 높은 소득을 거두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티룸 최소 창업 비용은 사실 지난 이야기지만 저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이하로도 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저는 이제 다 준비되어 있는 공간에 들어가서 가구짓기 소품만 갖다 놔서 900만 원에 창업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시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제가 2개를 최근에 또 계약을 했는데 보증금은 이제 2천만 원 수준, 그리고 인테리어나 시설에도 한 1,500에서 2천 정도를 예산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자본금 한 4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지 하나를 창업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5대 강력시 중에서 부산 강력시를 제외하고는 이제 저희 어반 클래식이 다 출점을 했습니다. 되게 좋은 곳에 출점을 했고 사업성이 건전하게 잘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인 목표는 내년에 5대 강력시 중 마지막인 부산에 출점하는 것과 저희가 출점한 지역에서 지점들을 확장해 나가는 것, 그리고 이번부터 제가 비전으로 삼고 있는 건 B2B 영업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행크TV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찍으실 수도 있지만 저희 어반 클래식 이용해 주신다 그러면 저희는 싸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회사들하고도 좀 제휴를 하고 고정 대관을 좀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사업을 좀 외형 확장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행크TV를 굉장히 즐겨보던 구독자로서 여기에 나오게 된 거는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과 한 3, 4년 전까지 직장 다니면서 부업거리 찾던 정말 쩔이었어요. 쩔이 대리. 그런데 확실히 세상에는 많은 기회들이 있고 내가 찾고 공부하는 만큼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여기 앉아있다는 게 그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성장에 대해서 뭔가 더 열망이 있고 학습해 나간다 그러면은 누구에게나 기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크TV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저스트두일 채널도 방문하시면 공간 창업과 그리고 이 창업 자체에 대한 인사이트들을 많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